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이슈가 눈길을 끌었을까요? 야인스톡 오늘의 이슈 공개합니다. 오늘의 이슈입니다. 미국 혈장 치료 긴급 승인, 튀어오른 혈장 테마주입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가 코로나19 혈장 치료의 긴급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FDA는 지금까지 코로나19 환자 7만 명이 혈장 치료를 처방받았으며 이 중에 2만 명을 상대로 분석한 결과 치료의 안전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80세 이하 환자에게서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다고 덧붙였습니다. 혈장 치료는 완치자의 혈장을 직접 투여하는 것으로 신종 감염병 치료를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확인되는데요. 이에 투자자들의 눈은 코로나19 치료제로 향했습니다. 특히 혈장 치료 관련 종목들의 가파른 오름세가 나타나는데요. 국내 1위 혈장 분리용 멤브레인 생산업체인 시노펙스 오늘 16.75% 상승하고요. 혈액 냉장고를 생산하는 일신바이오가 13.15%로 역시나 두 자릿수 급등세 보였습니다. 또 국내에서 처음으로 혈장 치료제 임상 이상 승인을 받은 GC 녹십자 오늘 2%대 강세 마감을 하고요. 또 이와 함께 진원생명과학과 같은 코로나19 치료제 관련 종목의 주가도 크게 올랐습니다. 진원생명과학 오늘 상한가 기록하면서 18,300원에 마감을 하고 신풍제약도 10%대 상승했습니다. 네, 오늘은 미국의 혈장치료 긴급 승인과 관련해서 혈장치료 관련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이고요. 2주 만에 만나서 더 반가운 우리 박준현 운용형님 그리고 금요일에 보고 또 봐서 또 반가운 김덕호 FA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두 분도 반가운 거 맞으시죠? 그런 말씀 나누고 네. 있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반갑게 인사 나누고요. 오늘 이야기 한번 제대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조금 힘드신 분들 많았을 텐데요. 그래도 오늘은 빨간불 켜내면서 장을 마쳤고요. 오늘 이번 주는 과연 어떻게 진행이 될 건지 시장 전망도 해보면서 오늘의 주제 바로 이 혈장 치료제 관련 종목들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오늘 반가우신가요? 채팅창에 함께하고 계신 분들 반갑다고 인사 한번 나눠주시고요. 궁금하신 종목이나 궁금하신 내용 있으면 계속해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도 열려 있고요. 또 토마토TV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아자아자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됩니다. 잠시 후에 종목 진단 시간도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궁금하신 종목과 함께 매수가 비중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볼까요? 자, 국내에서 지난주부터 이제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이제 미국에서 새로운 또 소식이 나왔습니다. 혈장 치료제에 대한 이슈가 나온 건데요. 그러면서 오늘 시장에서는 관련주들이 관심을 받았고 주가도 급등을 했습니다. 자, 일단 김덕호 FA님. 자, 미국에서 이제 FDA가 혈장 치료에 대한 긴급 사용을 승인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대단한 날이다라면서 치켜 세우기도 했는데 일단 이 내용 어떤 내용인지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일단은 이제 FDA에서 이제 혈장 치료 관련된 부분들을 지금 이제 긴급 임상을 허용했다라는 얘기가 가장 이제 이목을 갖는 건데요. 네. 실제로 이제 미국 전역에서 이제 확진자들 중에서 이제 7만여 명 중에 확진자들 중에서 약 2만 명 정도가 지금 이와 관련된 데이터들을 입수를 하게 되면서 굉장히 안정성이 높아지고 있다. 훨씬 더 투여를 했을 때에 대한 부분들이 효과들이 즉시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네. 어디까지나 혈장 치료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가속화함으로써 시장에 대한 어떤 이제 바이오 리스크들을 훨씬 더 안정화하겠다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이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사실 혈장 치료라고 얘기를 하면 이게 굉장히 최근에 나온 기법은 아닙니다. 사실 실제로 이제 지난 이제 1918년도 때 스페인 독감이라고 불리는 이때도 마찬가지로 혈장 치료는 쓰여졌었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이런 에볼라도 최근 들어서는 에볼라마저도 혈장 치료에 대한 접근을 했기 때문에 이런 방법들이 어디까지나 신의료 기법을 쓴 뭔가 새로운 것이 아니라 과거부터 해왔던 고전적인 의료 행위 정도에 머물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한계들도 조금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이게 코로나19에도 효과가 나타난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전통적인 기법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접목이 가능했기 때문에 시용을 해보자라고 했는데 어느 정도 그런 백데이터들도 나오기 시작하니까 이 부분을 빨리 확산을 시켜야 된다는 게 긴급 임상에 대한 승인이 아니었을까라고 보여지는데요. 제 기억이 맞다면 지난주에는 보류를 하지 않았었나요? 이 혈장 치료에 대해서? 근데 사실, 좀 갑자기 승인을 한 것 같다라는 느낌도 드는데. 아마 이제 조금 혈장 치료 관련해서 좀 들으신 분들 이제 마찬가지로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동일하게 좀 급작스럽게 바뀌어가고 있다는 부분도 좀 캐치가 되셨을 겁니다. 네. 근데 아무래도 지금 이제 FDA에서의 임상 양태나 이런 것들이 과거에 FDA에서 뭔가 시약품이라든가 임상 결과를 보고 승인을 낸다든가 하는 것보다는 빈도가 너무 조금 잦아지고 있다는 그런 느낌도 좀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바이오에 대한 어떤 이슈들 그리고 집중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훨씬 더 많아진 것은 사실일 수 있겠지만
하지만은 아무래도 최근 들어서 미국으로부터의 임상들이 좀 더 가속화되고 있는 것은 트럼프의 뭔가의 개입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부분들을 조금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대선 때문일까요? 내일이면 굉장히 역사적인 날입니다. 내일이 며칠이죠? 내일이 25일이죠. 네, 10월 25일입니다. 누군가에게 8월 25일이죠. 8월 25일. 네. 그렇죠. 네, 8월 25일입니다. 네. 왜 역사적인 날이냐? 누군가에게는 월급이 들어온 날입니다. 네, 네, 농담이고요. 내일 들어오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농담이고요. 네, 이런 월급도 들어오게 되지만은 실제로 이제 왜 역사적인 날이냐? 앞으로 미국의 대선 11월 3일입니다. 이때까지 70일이 남았고요. 대한민국에서의 역사적인 날 바로 수학 능력 평가까지 딱 100일이 남습니다. 내일이에요. 이거를 봤을 때는 이제는 조금 기대를 해볼 만한 뭔가가 나와줘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도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격이 아닐까라고 보여지는데요. 제가 재밌는 사진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네. 실제로 트위터에서 트위터를 욕을 하는 진정한 트위터리안 트럼프의 트위터 내용인데요. 네. 보시면 이제 영문으로 지금 되어 있어서 이게 조금 해석을 해드리자면은 지금 FDA 안에서도 뭔가 정부에 대해서 반발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임상에 대한 통과를 최대한 지연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좀 눈에 띄는데요. 가장 마지막 줄에 보시면 노벤버 3rd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월 3일 이후로 임상 결과나 아니면 승인을 연기하려는 것이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얘기가 나왔을 때 네. 굉장히 적나라하게 대선에 대한 뉘앙스들을 풍기고 있다라는 부분이 좀 보여지는데요. 다음 사진을 한번 제가 살짝 띄워드리면은 네. 트럼프가 지금 굉장히 바이오에 대한 부분들 가속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사진에서 지금 왼쪽에 있는 사진이 이제 관련된 임상 관련된 부분에서 얘기가 나오는 사진이고요. 오른쪽 상단에 있는 사진은 최근에 한번 말씀드렸던 러시아의 백신 스푸트니크 V입니다. 네. 그러니까 러시아는 과거에 냉전을 했을 때 대비해서 우리도 바이오 이런 거 우리 백신 만들었어. 미국보다 우리가 낫지라는 거 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고 그 밑에 있는 사진은 중국의 시노팜에서 만든 백신입니다. 러시아가 백신 우리 이거 공식화합니다 얘기 나오자마자 얼마 뒤에 이거 사실 우리 다 이미 쓰고 있었어라고 아주 뻔뻔하게 나왔다는 부분을 봤을 때 미국 입장에서 뭔가 치료제라도 나오지 않으면은 강한 타격을 만들 수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에 있어서는 아폴로 11호를 보낸 격처럼 이번에는 혈장 치료로 적극적으로 공략하는 게 아닐까라는 느낌이 좀 나타납니다. 알겠습니다. 이 코로나19 치료제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의 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운영령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도 뭐 거의 같은 생각입니다. 왜 갑자기 발표를 했느냐? 그렇게 그 임상 신업도 안 했지 않습니까? 다만 그러니까요. 이제 뭐 7만 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2만 명한테 효과가 있었다. 일단은 약을 이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투여를 한 거니까 일단은 사람한테 일단 안전하다는 측면이기 때문에 안전하고 혈장이 사람의 몸에서 채취한 거니까 그래서 임상 실험을 안 해도 된다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일단은 부작용이 없다는 측면에서 손해 볼 일은 아니거든요. 오늘도 약효가 35% 정도는 어떤 사망률이 감소했다는 그런 효과가 있으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 자체는 이제 일요일 날 저녁에 전격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했지 않습니까? 네. 다음 날 이제 공화당 전당대회를 대통령심을 앞두고. 앞두고 어떻게 되든 간에 현재 지금 조 바이든한테 지금 지지율이 좀 떨어져 있으니까 전당대회를 기점으로 인해 가지고 트럼프가 지지율을 만회해서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 자체가 지금 코로나거든요. 알다시피 지금 트럼프가 백신이라든가 치료제 개발에 지금 미국의 대통령 11월 3일까지 안에 개발하려고 지금 사활을 걸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전당대회를 앞두고 성과가 없기 때문에 이거라도 좀 발표를 해서 좀 전당대회에서 분위기 좀 띄어서 지지율을 이 기점에 만회를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본 이제 오스틴 포스트 같은 경우는 이런 또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거든요. 네네. 이거 과거에 에볼라 치료제와 관련된 혈장 치료제를 가지고 했었지만은 그렇게 효과 자체가 썩지 않은 부분이 있고 또 이거 치료제 자체가 이거 혈장 치료제 자체가 획기적으로 이런 또 코로나 국면을 반전시킬 수 있는 쪽까지는 쉽지는 않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코로나 혈장 치료제 긴급 승인 자체가 어떤 획기적으로 코로나 국면을 또 어떤 바꿀 수 있는 그런 어떤 치료제는 아니고 트럼프 대통령 개인 대통령 선거와 맞붙여서 여론을 조금 분위기를 좀 돌리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네. 깊은 그런 발표가 아닐까 저 보고 있습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에 대한 지지율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이제 이게 활용이 됐는데 사실 국내에서도 이 혈장 치료 관련 주들의 주가도 함께 끌어올리기는 했거든요. 그럼 국내에서 이 혈장 치료제 관련주라고 하면 어떤 걸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조금 더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거, 미국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건 혈장 치료제보다 혈장 치료입니다. 그러니까 뉘앙스가 뭔가 아주 같아 보이면서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네. 조금 예시를 하나
말씀드리자면은 아마 시청자분들 중에서 막걸리 같은 이런 술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술로 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실제로 혈장 치료라는 건 어떤 거냐면은 이 깨끗한 이제 우리 피 안에 그러니까 바이러스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혈장이라는 것을 직접 투여를 함으로써 치료를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사진을 보시면은 아마 한눈에 이해가 되실 텐데요. 네. 우리 혈액 안에는 이제 뭐 헤모글로빈이 들어있는 어떤 이제 적혈구, 백혈구 아니면 이런 혈소판들이 있는 부분들이 혈구가 있고 또 이제 붉은색 원액이 있는 이 혈장이 또 있습니다. 옛날에 과학 시간에 배웠던 그렇죠. 내용들이네요. 아마 네. 이 그림을 아마 친숙하게 보시는 네. 분들도 계셨을 텐데요. 근데 이제 이 혈장,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 혈장을 제가 막걸리라고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혈장이 없는, 그러니까 면역체가 없는 사람을 물로 비유를 한다면 물에 술을 탄다라는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물도 마찬가지로 술이 들어갔으니 알코올이 배겨 있는 술이구나라고 하면서 술로 취급을 할 수 있겠지만 이게 이제 혈장 치료에 대한 방법이고요. 혈장 치료제는 또 무엇이냐? 네. 우리가 막걸리를 만들려면 누룩이라는 발효를 하는 이 좋은 원료가 있어야 됩니다. 즉 응축된 이것을 활용을 해서 우리가 치료를 하는 치료제를 만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약을 만드는 게 그렇죠. 혈장을 통해서 좀 더 밀도를 높이고 농도를 높여서 좀 더 효과를 높여 놓은 것이 혈장 치료제다라는 부분을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국내에서도 혈장 치료제 이슈 하면은 아무래도 녹십자가 좀 더 부각을 많이 그렇죠. 받았었죠. 실제로 녹십자는 혈장 치료가 아니라 혈장 치료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녹십자 GC 녹십자에서 만들고 있는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면역 단백질을 응축을 시켜서 만든 고면역 글로불린이라고 하는 이 제품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네. 부분을 봤을 때 앞으로의 가능성들은 혈장 치료가 효과적이었다라고 하면 이런 면역성을 대한 아니면 내용들을 더 집약을 시킨 혈장 치료제는 네. 효과가 더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이런 혈장을 구하는 게 굉장히 지금 시급합니다. 맞아요. 혈액 네. 공급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어쨌든 완치된 사람들의 혈장을 받아야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 혈액을 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그 받은 혈액을 또 혈장을 어떻게 분류하느냐 어떤 이제 의료 장비에 대한 부분들이 또 먼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먼저는 이제 혈장 치료제 자체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는 이런 장비와 관련된 뭐 시노펙스라든가 아니면은 뭐 일신 바이오 같은 이런 종목들이 부차적으로 좀 더 수혜를 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운영형님께서는 이 혈장 치료제 관련 종목은 어떤 거 주목하고 계실까요? 예, 일단은 국내에서 이제 혈장 치료제와 관련된 가장 앞선 기술을 갖고 있는 쪽이 녹십자거든요. 네네. 예, 녹십자는 충분히 어느 정도 좀 가능성이 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녹십자의 기술 자체는 앞서 이제 미국에서 혈장 치료제 같은 경우 직접 혈장을 추출해가지고 바로 환자한테 치료하는 투입하는 네. 치료제거든요. 근데 녹십자의 기술은 혈장을 채취해가지고 다시 농축해가지고 다시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서 새로 가공하는 가공해서 거죠? 네. 그 투입한다는 거죠. 이게 한 번 더 진일보한 그런 쪽인데 이미 우리나라 미국과 같은 직접 채취해가지고 치료하는 쪽으로 우리나라도 시도를 했어요. 26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가장 앞선 기술 자체가 녹십자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녹십자 같은 네. 경우는 현재 국내 임상 이상에 좀 들어가 있는 쪽이거든요. 현재 그러니까요. 국내 대형 병원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실험에 지금 진입을 한다 그러니까 빠르면 10월 달 말 정도에 그 성과가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연내 제품이 가시화 좀 되면서 투입되지 않겠는가 그런 또 부분이나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표를 네. 좀 보시게 되게 되면 관련 종목들 중에서 이제 녹십자가 그래서 국내 유일하게 현재 지금 임상에 들어가 있는 주식인데 일단 주가가 얼마 뜬가를 제가 좀 8월 달과 오늘 좀 표를 좀 만들어 봤어요. 네. 8월 달 이후에 녹십자가 약 22.9% 정도 오늘 2.6% 떴는데 주가 원래 7월 달부터 떴거든요. 7월 달까지 감안하면 녹십자가 15만 원대에서 거의 30만 원까지 거의 100% 올랐어요. 그 오늘 조금 다른 것보다 상승률이 적은 거는 그동안 많이 올라서 네, 그렇죠. 많이 이미 올랐다는 걸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다음에 네. 레몬 같은 경우 상장된 지 얼마 안 됐는데 혈장 분리막 관련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회사가 22%랐는데 거의 이 종목도 거의 7월 달부터 거의 한 80 정도 올라온 거예요. 가장 많이 뜬 게 지금 일신바이오입니다. 일신바이오가 일신바이오, 2,000원에서 6,000원이니까 200% 떴어요. 그다음에 이제 시노펙스 같은 경우도 거의 주가가 100% 가까이 떴습니다. 100% 가까이 오늘은 뭐 16% 가까이 오늘 또 좀 많이 떴는데 네. 이게 가장 핵심으로 움직이는 주식이 핵심주가 녹십자고요. 녹십주는 이제 무거운 주식이다 보니까 개인 투자가들이 선호하는 시노펙스라든가 일신바이오가 상당히 탄력적으로 움직임이 전개되는데 그러면 제가 그 시노펙스에 대해서만 잠깐 이제 기업 분석을 잠깐 해드릴게요. 네, 네. 알고 사실한 겁니다. 본래 이제 좋아요. 시노펙스라는 회사 자체가 본래 이제 그 회사가 수처리와 관련해가지고 분리막과 관련된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거든요. 이게 이 기술 자체가 혈장을 멤브린이라는 제품을 통해서 분리한다는 거죠. 혈장을 분리해가지고 여과막을 추출한다. 그렇죠. 만드는데. 이게 돈이 되겠냐 이거죠. 이게 실제적으로 그래요? 그런 것들이. 예.
그리고 혈장이나 자체가 이따 얘기해야 되겠지만은 완치된 사람들 대상으로 추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쵸. 수요가 적다는 측면이고 또 그다음- 그걸로 얼마나 많이 만들 수 있느냐 그렇죠. 그걸 봐야 되는 건데 이따가 이제 그 효과를 위해서 얘기하겠지만은 자 시노펙스가 시가총액이 4천억이에요. 4천억 이게 시가총액을 봐야 됩니다. 근데 회사 자본이 회사가 이제 2분기 때 45억 적자 났으니까 자본이 회사가 800억이거든요. 그러니까 PBR이 지금 5배 되는 수준이니까 주가가 엄청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이런 종목은 적정한 가격이 얼마짜리 주식이냐? 제가 보기 2,000원짜리 주식이에요. 근데 지금 6,000원 이상까지 올라와 있으니까 분명히 이런 종목 매매하신 분들은 실적과 관련이 없거든요. 네. 이런 가격 종목들은 단기 이벤트 관점이기 때문에 잘 팔고 나와야지. 트레이딩 같이 접근해야 돼. 종목 가지고 계속 이 혈장 치료제와 관련해 가지고 성공한다 하더라도 기업의 실적이 좋아지면서 기업의 가치가 재평가돼 주가가 올라간다. 그런 측면은 아니거든요. 최근에 뭐 코로나 진단 키트와 관련된 종목들은 실적이 뒷받침돼서 충분히 올라갈 만한 이유가 있거든요. 시즌이라든가. 근데 이런 종목들은 그런 또 부분들이 아니고 이신바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신바이오 같은 경우도 주가가 2,000원에서 6,000원까지 올랐는데 기업 내용으로 봐서 시가총액 3,000억짜리 주식이니까 그런 어떤 부분들을 염두에 좀 두시고 매매하시더라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혈장 치료 관련주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부터 해서 약간 기술적 분석까지 함께 만나봤는데요. 다시 이제 혈장 치료 이 재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자면 일단 미국에서 오늘 긴급 사용에 대한 승인이 났고요. 그럼 이제 국내에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 국내에서도 사용이 가능할 것인가? 국내의 혈장 치료는 어떤가가 궁금해요. 어떤가요? 실제로 이제 지금 FDA에서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은 3일 이내에 투여를 했을 때는 사망률이 이제 21%로, 그러니까 3일 이후에 투여를 했을 때는 26%였습니다. 걸리고 나서요? 네, 그렇죠. 확진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3일 이내에 투여를 했을 때는 훨씬 더 가시적인 효과가 보였는데 네. 이제 문제는 이제 혈장 치료에 대한 효과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얼마나 양산을 하고 실질적으로 확진이 된 사람한테 3일 내에 보급을 하느냐 이런 행정 시차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국내에서도 마찬가지로 실제 혈장 치료를 한 사례들이 있거든요. 지난 4월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한 2분이 혈장 맞아요. 치료를 통해서 완치가 된 적이 있었고 네. 지난달에도 이제 한 5분 정도가 혈장 치료를 통해서 완치가 되었다라는 결과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들을 조금 비교를 해서 본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어떤 물량에 대한 수급들을 받으려고 하면은 일단 현지 시장인 어떤 미국에서의 혈장 치료제의 물량들이 확보됐을 때는 한해서 수입을 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어떤 정경 본부장의 말도 같이 한번 얘기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운용형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조금 전에 이제 혈장 치료제 이제 수요를 좀 봐야 되는데요. 일단 네. 코로나 확진 환자들을 대상으로 투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국내로 보자고요. 국내에서 개발한다. 현재 녹십자가 개발한다고 그랬습니다. 개발을 네. 성공했다 하더라도 녹십자가 무상으로 공급한다고 그랬거든요. 우리나라에. 우리나라 국민한테는 무상으로 공급하고 여유분이 있으면 해외에 수출을 유료로 수출을 하겠다.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 현재 지금 코로나 확진 환자 수가 17,000명이고 지금 환자로 계속 입원해 있는 사람 제가 보기엔 2,000명 정도 내인 걸 알고 있거든요. 아직 안치가 안 된 사람. 네. 2,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혈장이 개발돼서 치료한다 해봅시다. 그게 기업의 실적에 도움이 되겠냐 이거죠. 안 되죠. 그리고 혈장이라는 것 자체가 그 사람한테 일단은 추출을 해가지고 추출을 해서 그걸 한 사람이 채출해가지고 수십 명 내지 수백 명한테 투입을 할 수 있으면 그게 효과가 있는 건데 한 사람 완치된 사람한테 혈장을 추출해가지고 치료할 수 있는 숫자 자체가 2명이라고 그래요. 2명이요? 그렇죠. 1명 추출해가지고 2명까지 투입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현재 지금 혈장 코로나19 확진자에서 이제 회복돼가지고 완치자들이. 혈장 그래서 완치자들한테 이제 혈장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자진해서 혈장을 주세요 해서 하고 있는데. 받은 사람이 1,209명이라고 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혈장을 공급한 사람은 893명이라고 하거든요. 네. 이게 한 893명. 2,000명. 그러니까 2,000명 정도밖에 투입할 수 있는 약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갖고 계신 그 혈장 치료제와 관련해 가지고 현재 녹십자뿐만 아니라 여타 다른 조금 전에 시노펙스라든가 분리막과 관련된 출연 기업들이 실적에 전혀 도움이 되겠냐 이거죠. 너무 효율성이 떨어지긴 그렇죠. 하네요. 네.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아, 그래서 수요 자체가 크지 네. 않을 거고 혈장을 추출해 가지고 해서 만든 것 자체도 쉽지가 않다. 오히려 치료제 같은 경우는 그 물질 자체가 무한적으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데 혈장과 관련된 부분 자체는 제한적이다. 그래서 전혀 도움이 안 되고 단기 이벤트다. 근데 그런 어떤 관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혈장 치료제 관련주들은 테마주로 봐야 되는 게 맞는 건가요? 저는 테마주로 좀 봐야 된다고 봅니다. 치료제라든가 백신은 다르다고 봐요. 다 얘기하지만. 치료제나 백신은 아니지만 이 혈장 치료는 네, 테마주로 그렇죠. 봐야 돼요? 백신 같은 경우는 일단 사전 예방 차원이기 때문에 다 맞을 수가 있거든요. 우리나라 전 국민이 세계적으로. 그렇지만 혈장 같은 경우는
공급 자체가 한정이 좀 돼 있고 만들 수 그래서 있는 것도 실적에 받쳐질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시장 기대감으로 인한 테마주다. 그래서 혈장은 단기 테마다. 그래서 개발되든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봐야 돼요. 그럼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될까요? 이 혈장 테마주들은? 기술적으로 대응을 해야지. 단기 이벤트 대응이기 때문에 결국은 주가 올라간 것 자체는 지금 제로성 게임이다. 누구 하나는 고점에 산 사람들은 아마 대팍 물려가지고 한참 동안 고생할 거다. 그래요? 예, 그렇죠. 결국 주가는 기업의 가치에 따라가는 거니까. 네네. 예, 좀 이제 시노펙서 같은 종목들은 누구 하나는 고점에서 물리는 제로성 게임이기 때문에 누구 하나는 수익을 내겠지만은 그래서 가급적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생한다는데 웃으면 안 됐는데 개판 고생할 거라는 말에 잠깐 좀 그랬네요. 그럼 FA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 혈장 치료제 관련주들은 테마주로 접근을 하는 게 맞는 걸까요? 일단은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바이오 냉전이 시작됐고 실제로 뭐 러시아에서 이제 스푸트니크라는 이름을 발효했던 것들을 봤을 때는 우리가 달에 가는 거랑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우주선을 인류 최초로 발사한 건 맞습니다. 근데 달은 누가 갔느냐? 미국이 갔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런 리스크들을 잠깐 봤을 때는 혈장 치료제로 공략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백신이 아니라 치료제로서 공략을 했다는 거는 그만큼 미국이 지금 상황이 트럼프의 상황이 굉장히 열악하다는 걸 반증을 해주는 건데 어디까지나 이런 게 테마로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한 가지. 일단은 치료제는 만약에 수많은 치료제들이 만약에 전부 다 효과가 있다 얘기가 나오는 순간부터는 뭐가 들어가느냐? 이제 즉효성이 얼마나 빨리 나타나느냐? 시간텀이 나옵니다. 그러면 물론 이 혈장 치료제에 대한 효과들도 나타나겠지만 결국엔 물량 확보 그리고 확보를 한 물량을 투여를 했을 때 얼마나 빨리 회복되느냐 이 두 가지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효율 따라서 재평가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여전히 유동 장세가 유효하기 때문에 실적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 전에 다른 곳으로 어떤 시장이 쏠리거나 아니면 주가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테마성 정도로 그러니까 모멘텀에 잠깐 반짝하는 것도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라는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두 분과 함께 혈장 치료제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현재 시장이 지난주부터 해서 변동성도 굉장히 커지고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이제 투자 대응 전략 마지막으로 한번 체크해 볼게요. 어떻게 짤까요? 일단은 지금 혈장 치료 관련해서 지금 확실히 불확실성이 여러 가지가 존재합니다. 일단 크게는 두 가지죠. 플라시보 효과라고 하는 내가 치료받았기 때문에 나을 것이다 라는 어떤 그런 심리적 안정감들이 회복을 만들었다는 부분들 무시 못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혈장 치료제에 관련돼서 얘기 나오는 것 미국에서 지금 치료제 관련해서 이슈 나온 것들 백신 관련해서 얘기 나온 것들 전부 칵테일 치료 기법입니다. 무슨 말이냐 이것저것 다 섞어 쓴다는 겁니다. 뭐 클로로킨도 써보고 렘데시비를 쓰고 나파몬스타트 쓰고 오만 몸을 다 썼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그 몸이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 돼버렸어요. 근데 이렇게라도 해서 지금 성공이 됐다. 나으면 다행이죠. 왜냐 사람을 살리는 게 읍성무기 때문에 어떤 약은 일단 살리는 거에 집중을 한 겁니다. 네네. 문제는 어느 약이 맞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한계가 나타났다는 것이고 그럼 이제부터 중요한 거는 이제 이 치료제라는 것은 결국은 이제 혈장 치료에 한해서는 혈장 치료는 실패를 해도 혈장 치료제는 또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집약성이나 농도에 대한 부분들이 또 나오기 때문에 이런 기술적인 한계를 무엇으로 넘어가느냐가 이제 앞으로 녹십자지씨가 해야 될 임무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다만 단기적인 시점에서는 단기적인 시장에 머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오히려 급한 마음에 올라타시기보다는 더 많은 아직 좀 더 가치가 부각되지 않은 치료제들도 한번 눈여겨보는 게 그게 올바른 가치 투자가 아닐까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운용형님의 투자 대응 전략은 어떨까요? 저는 뭐 시장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드리고 좀 시각을 싶은데요. 넓혀볼까요? 그렇죠. 최근에 이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시장의 불확성이 제기가 되니까 이에 따른 그 대응 전략들이 최근에 이제 갑자기 주가 빠지니까 이제 우선은 특히 최근에 이제 동학개미 세대들이 시장에 진입하시는 분들이 이런 거 주가 빠지면 적응을 못 하거든요. 주가가 무서워요. 그렇죠. 네. 이제 그런 분들한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큰 시장의 흐름을 좀 보시면 됩니다. 현재 시장 자체가 단기, 중장기 상승 국면 쪽에서 잠깐 쉬어가는 장세냐 아니면 시장이 꺾이는 장세냐 그 부분 자체는 결국 이제 경기 흐름이 결정이 좀 되는 거니까 시장의 큰 방향은 경기가 결정이 되는 거니까 현재 경기의 방향 자체는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상승 추세 범위에 있거든요. 다만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국내 코로나 확진자가 갑자기 부각되다 보니까 단기 약재 요인입니다. 근데 이거는 단기 약재는 누구도 예측 못해요. 그러나 코로나 확진자 수가 잘 가다가 갑자기 늘어날 거 누가 예측했겠어요? 맞아요. 이게 단기 변수거든요. 예측하기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의 상승 추세가 문제가 없다 한다면 장기적으로 주가 빠진 부분에 조금 인내할 필요가 있어요. 인내가 있다고 하겠고 그래서 단기적으로 시장의 방향을 예측한다는 자체는 정말로 신의 영역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신의 영역에 도전하지 말아라. 그래서 시장은 누구도 예측하기 쉽지 않다. 다만 중장기적 흐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알고 있으면 중장기적으로 어느 정도 판단이 가능하거든요. 경기가 결정하는 거니까 경기는 하루아침에 바뀌는 거 아니니까. 그렇죠. 그래서
시장의 방향이 서 있으면 결국은 시장에 투자하지 말고 종목에 좀 더 집중하는 게 그래도 리스크를 줄이는 저는 방법이라고 좀 봐요. 네. 그래도 불확실한 국면 쪽에서 결국은 시장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산업 분석 열심히 해야 되고 또 기업 분석. 지금은 산업 분석 안 하면 가장 중요한 것 자체가 시장 분석 못 하니까 산업 분석을 좀 더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산업이 요즘 안 좋으면 지금 산업 딱 지금 크게 보면 성장주 장세거든요. 성장주 내에서 또 좀 구분이 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좀 집중을 해야 될 거. 그다음에 그 성장주 내에서 주가 좀 많이 올라왔으니까 그 내에서 좀 종목을 압축을 해야 되니까 좀 더 기업에 좀 집중하는 그런 매매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현재 시장 자체는 그런 부분이 다 중장기 상승세가 전개가 좀 되는 국면 쪽에서 약간 변동성이니까 현재로 봐서는 시장의 방향 자체가 아직은 확실하게 확인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단기적으로 본다면 네. 등락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국면 쪽에서는 밀고 당기는 매매예요. 주가 빠지면 사고 올라가는 때 추경 매수만 안 하면 됩니다. 지금 시장 자체는. 주가가 올라갈 때 더 간다고 테마 종목도 같이 급등한다 따라서 하면 거의 걸리는 그게 성격이 제일 많거든요. 어려운 것 같아요. 이거 자제하면 되거든요. 아, 네. 예, 그래서 밀고 당기는 매매, 그런 매매에다 종목에 좀 집중하는 전략이 불확실한 국면 쪽에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 아닌가 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두 분과 함께 미국의 혈장 치료 긴급 사용 승인에 대해서 또 국내에서 이제 관련 주들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테마적인 성격에 대해서 그리고 주의할 점에 대해서도 좀 짚어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시장 전반적으로 인해서 변동성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길게 보고 중장기적인 시장 흐름에 좀 체크를 하시면서 차분하게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응하시다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야인시대로 달려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야인스톡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